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장, 지금 현재 시간은 장을 마감한 지 한 30분 지난 16시, 4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아스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 기술적 분석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스트는 제가 지난 12월 5일 날 방송을 만들고 12월 6일 날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드렸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때 당시 제가 두 가지 흐름을 갖다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부분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을 거예요, 이 방송. 자,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생소할 거예요. 저는, 참고로 장기 이평선이라는 걸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합니다. 자, 이 장기 이평선이라는 게, 어, 의외로 잘 맞죠. 잘 맞고, 그 다음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기선이라고 해서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가 아니라 처음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 5일선, 11선, 21선 이용하고 계시죠? 이걸 단기선이라고 부르죠. 61선부터 181선까지를 중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82선 이상 되는 선들을 갖다가 장기선이라고 부르고요. 네, 저는 이제 줄여가지고 장기 이평선이라고 부르는데, 똑같아요. 5일선, 11선, 21선, 역배열, 그 다음에, 정배열, 골드크로스, 이런 표현들까지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이평선이기 때문에. 자, 혹시라도 주변에 저하고 똑같은 216일, 306, 416 이런 선들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거 전부 다 저한테 배우신 겁니다. 예. 제가 카페나 블로그 통해 가지고 이 이평선을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꽤 오랜 기간 동안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은 그 자, 제가 만든 카페예요. 제가 만든 카페고요. 추천 카페 아닙니다. 우선 추천 카페가 아니고 또 추천을 해드린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받고 유료로 운영하거나 그런 카페 아닙니다. 순수하게 교육용 카페입니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장기선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정보와 그리고 종목을 분석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분석을 좀 성장 스토리식으로 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쉽게, 그리고 또 호응도 굉장히 좋아요. 자, 해서 이 교육 카페를 만들고 있는, 교육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기선이라는 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유용하고, 또 실제로 급등주면 급등주, 개별주면 개별주, 테마주면 테마주, 시장 트렌드에 맞게끔만 이용하신다면은, 수익 내는데 저렴한 자리에서 좋은 자리, 그러니까 낮은 가격대에서 잘 이용하면은 모든 종목에 다 적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고, 다만 책이 있는 게 아니죠. 책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카페를 통해 가지고,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네이버에서 관심이 있다면 네이버에서요, 인포락이라고 쳐보세요. 인포락이라고 쳐보시면은 스몰캡 종목의 중심 인포락이라고 가장 위에 뜹니다. 여기를 통해 가지고 무료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인프락 이용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무 글에다가 댓글 하나만 달아두시면은 자동으로 등업이 되세요. 자동으로 등업이 되시는데, 정해놓은 등업되면은 모든 글과 모든 분석글 그리고 동영상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는 제가 하루에 한 4, 5개에서 많이 올리면 한 7, 8개 정도 올리는데, 카페에다가는 한 3, 40개에서 한 5, 60개씩 올려요, 글을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실 겁니다. 특히 카페에 가입하면 제일 답답한 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따라가? 무작정 따라갈 수도 없고, 그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초보자분들한테 따로 아스트는요, 이게 선이 181선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 못 드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도 만들고 있고요. 메뉴 중에서 장기선 동영상 강의라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11부까지 만들었는데 27부, 28부, 27, 8편 정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한 편당 한 2, 30분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11부까지 만들어 놨어요. 자, 요것만 보셔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만 보셔도 제가 올려드리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라는 게 일단 대충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아둘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카페에 가입하신 다음에 그냥 무작정 무식하게 그냥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거 이렇게 보면서 한 2, 3개월 이상 익힐 거를 한 방에 익힐 수 있어요. 한 편당 이거 2, 30분밖에 안 됩니다. 한 반나절여 정도만 투자하시면은 얼마든지 보실 수 있어요. 당연히 다 무료입니다. 당연히 다 무료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은 꼭 카페 가입하신 다음에 요걸 먼저 봐주세요. 요걸 먼저요. 자, 카페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그냥 적당히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제가 블로그에다가는 밑에다가 동영상 바로 밑에다가 카페로 인프라 카페로 오실 수 있는 주소를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쪽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스트라는 종목 보기로 했죠. 아스트라는 종목. 자, 아스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릴게요. 12월 5일날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12월 5일날 방송을 만들었어요. 뭐 찾아보면 있는데 여기 있죠. 예, 요거 12월 7일날 올렸습니다만 방송은 12월 6일날 만들었습니다. 예, 블로그에도 있어요. 6일날, 6일인가 7일날. 제가 블로그는 조금 늦게 올리는 것들이 있는데 아스트는 6일날 올렸는지 7일날 올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자, 이 장기선을 이용해서 이 종목을 보는데 아스트 같은 경우 수주산업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매출 인식 부분 4분기 혹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수주가 대규모 수주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매출 인식이 되는 그러한 기간에 들어갑니다. 자, 이에 따라서 기나긴 조정을 받아서 기나긴 이렇게 기나긴 조정을 받아서 주가가 내려왔죠. 내려올 때 어디서 내려왔죠? 216일선과 180이나 철저히 부딪히면서 내려왔습니다. 자, 우하향하는 선에서 돌파하면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디선가 때려 맞죠? 어디선가 때려 맞는 듯 싶은데 분명한 건 선이 없어요. 자, 이럴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많이 말씀드렸죠? 예, 뭘 말씀드렸습니까? 그 종목에 무조건 저 같은 경우 181선, 216일, 306, 360, 416, 460, 560선을 봅니다만은 종목마다 선들이 다 틀려요. 조금씩. 그냥 표준이라고 보는데 이 표준을 갖다가 살짝씩 바꿔주시면 더욱더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약속된 선들이에요. 자, 이 종목은 뭘까요? 제가 그때 당시 만든 그 영상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00일이죠. 500일. 500일이요. 자, 이거 500일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라인 설정 500일 한 다음에 500일을 요거 색이 조금 좀 그러니까 좀 보시기 편하게 보시기 편하게 요 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500일 선에서 이렇게 부딪힌 거를 알 수 있어요. 그죠? 500일 선이 내려오고 있고 그러면서 500일 선에 철저히 부딪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500일 선을 만들어서 이 종목은 500일 선이 어떻게 되면 분수령이 될 수 있어요. 이 500일 선을 올라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360일선과 500일선 사이에서 횡보하다가 1월달경쯤에 해서 보통 조정이 길어봐야 1개월여, 즉 6, 7주 정도, 길어봐야 8주 정도이기 때문에 1월달 정도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딱 요때쯤이었죠. 5일, 10월 5일이니까 요때쯤이었죠. 뭐였냐면은 요때 방송을 했어요. 이렇게 방송을 만들었어요. 요때. 자, 여기서 이걸 돌파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건 깨작 거리다가 1월 달에 상승해 주는 거. 요게 가장 이게 51%라면은 51%가 아니라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중요한 선을 앞두고 며칠이라고 그랬죠? 최대 12일 플러스 1일. 이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12일 차나 13일 차에 아마도 주가가 올라타면은 일단 어떻게 돼요? 올라타지 못하면 요게 나오는 거고 올라타게 되면은 본격적인 대세 상승으로 들어가기 위한 워밍업을 끝내고
출발선상에 딱 쓰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렸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죠. 요렇게 올라탄 상태입니다. 자, 볼게요. 360에선 돌파해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일 만에 확실히 올라타는 흐름이 나오고 지지해주는 흐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21선 지지받았습니까? 아니죠.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501선 지지받았습니다. 정확하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선상에 그러면 501선이 중요한 501선에 올라섰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단기에는 6일, 짧으면 6일, 길면은 또 12일 뒤에 반등이 하느냐?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적어도 12일 이내는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걸 한꺼번에 다 뭉뚱그려서 봐야 되거든요. 뭉뚱그려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종목의 특성을 잘 봐두세요. 어디선가 선을 돌파할 때 뭐죠? 뜀뛰기를 하죠. 뜀뛰기를 합니다. 자, 이거하고 조금 좀 유사한데, 유사한 듯 유사하지 않은 제가 종목을 하나 카페에 올려드렸어요. 뭐냐면은, 자, 요겁니다. 제가 오늘 올려드린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CTC바이오 장기선 역배열 개구락지 패턴 눈에 넣어두세요 라고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예, 바로 요겁니다. CTC바이오. CTC바이오는 제가 아스트랑 함께 요 며칠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었는데 중요한 선을 뚫어주거나 뚫을 때나 혹은 중요한 선을 슬그머니 돌파해 놓고서는 마지막 선에서 뭐예요? 그 선들을 갖다 마지막 선이 아니라 중요한 선들을 돌파해 주거나 할 때 아니면 슬그머니 돌파한 다음에 항상 양봉이 쭉쭉 떠요. 마치 계단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계단형하고도 좀 틀립니다. 근데 얘들의 공식이 뭐냐면은 주로 21선을 주로 안 깬다는 거예요. 5주선을 안 깬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21선 안 깨죠. 장기선 안에서 21선 안 깹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중요한 선을 돌파해 줄 때 어떻게 해요? 양봉이 쭉쭉 뜨죠. 그죠? 그러면 얘도 여기서 561선 마지막 선을 뚫어줄 때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뚫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CTC바이오 한번 볼게요. 실제로 그런지. 중요한 선이에요. 얘한테는. 중요한 선을 돌파해 줄 때, 확실히 돌파해 줄 때 양봉으로 쫙 뻗어 올립니다. 그죠?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요선 자체는 별로 안 되지만 이게 10%짜리예요. 416일선입니다. 416일선은 거의 90주선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요렇게. 맞죠? 요때, 요 양봉들이죠? 요 양봉들이 나올 때 맞을 겁니다. 예,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양봉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선을 돌파해주는. 그래서 여기 500일선은 필요 없는 선이에요. 얘한테는. 예, 이런 식으로 뜀뛰기, 청개구리가 잔뜩 몸을 웅크렸다가 어떻게 해요? 몸을 웅크리고 양봉이 나와주고 또 몸을 웅크렸다가 양봉이 쫙 나와주면서 중요한 선들을 하나씩 처참하게 뭐예요? 처참하게라는 표현이 아니라 시원스럽게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이죠. 보통 계단형이다라고 하면은 계단형이 막 이렇게 계단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긴 하는데 여기가 장대양봉은 빡빡 솟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슬그머니 올라탔다가 옆으로 가다가 또 슬그머니 올라타고 옆으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계단형은 이런 식으로 양봉이 시원스럽게 나오면서 돌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쫙 돌파해주고 그 다음에 옆에서 또 키워주고 이런 흐름이 좀 나와요. 얘는 양봉이 착착 나오는데 잔뜩 웅크렸다가 한번 휙 뜨고 또 잔뜩 웅크렸다가 휙 뜨고 이게 장기선 안에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게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흔치는 않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21선, 5주선을 타고 깨지 않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스트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자 500일선을 다시 깔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선 361선 216일선 돌파할 때 뭐죠? 양봉했습니다. 뭐 5%짜리인데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죠. 이건 7%짜리입니다. 몸통으로 360일선을 갖다 돌파해주고 어떻게 해요? 잔뜩 또 웅쿨입니다. 웅쿨이었다가 560일선 마지막 선 하나 남겨두고 있죠. 여기만 돌파해줘요. 이게 이제 양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10%짜리. 적어도 여기서 나왔던 7, 8%에서 10% 이상짜리 양봉이 나와주면서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패턴이죠. 예. 요게 역배열에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요, 보편적으로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실적과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어떤 재료, 모멘텀, 그러니까 기대감, 이런 걸로 나오기보다는, 시원스럽게 나와준다는 측면에서, 예, 어떤 실적 때문에 자신감 있게 뚫어준다는 면에서 이런 거는 실적주,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에서나 나오지 다른 종목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560일선까지 돌파해주면은 이 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그때 가서 또 추정해야 돼요. 아쉽게도. 이게 참 어려워요. 장기선을 돌파해주고. 시장 상황도 봐야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돌파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돌파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런 종목들은 보통 가주면은 여기서 깨작거리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 위에서 이렇게 나올지언정 위에서 이렇게 깨작거리는 그런 흐름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예. 꼭 굳이 그걸 또 비율로 따지자면은 여기서 이렇게 될 확률은 한 30? 그리고 그냥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가서 나중에 조정. 그러니까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다음에 여기 이 장기선 560일선 혹은 500일선 기준으로 봤을 때 몇 프로? 한 40에서 적어도 많으면 60% 이상, 60%까지 혹은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수급이나 아스트의 어떤 모멘텀 펀더멘탈에 따라서 그건 그때 가서 대응하는 거죠. 저는 목표가라는 게 없죠. 항상 대응입니다. 일단 제가 본 자리에서 돌파를 하면은 매수도 안 하지만은 내가 만약에 자리를 잘 잡아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예, 가져가면서 대응합니다. 언제 팔까? 예, 항상 그래요. 물론 실수하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예. 하지만은 일단 가주면은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대응하면. 자, 이렇게 해서 아스트라는 종목에 대한 어떤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CTC 바이오를 통해 가지고 장기선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준선만 찾아주면 됩니다. 기준선. 이 기준선은 아까 제가 카페에서 보여드렸던 거기 그 동영상 강의 있죠? 다 나와 있어요. 뭔지. 그래서 그것만 보셔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뭔 내용인지 대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 또 활용도 가능하시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것처럼 뭐 수치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가 나오고 뭐 어쩌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어차피 그런 거나 이런 거나 똑같이 기업을 분석하는 거에 기반을 두고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장기선은 스토리식으로 엮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매력적이고 뭐 이해도, 이해력 뭐 이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익혀두실 수 있습니다. 예, 단지 이제 주요 패턴들, 보실만한 주요 패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 그런 패턴 위주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매매하시면 되죠. 자, 아스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로그에는 제가 밑에다가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그 링크 따고 들어오셔서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